네. 자, 이제 우리 물음 2번은 해봤다. 그지? 그러니까 좀 돌아가 보자. 254페이지에서 254페이지 회계 처리를 할 건데, 일단 255페이지에 있는, 여기에 있는 현금 흐름은 여러분이 직접 해도 아무 이상 없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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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인 현금 흐름에 100만원을 빌렸고 매년 이자 10% 부담하니까 차입금이랑 똑같은 거지. 그냥 차입금이랑 똑같이 그냥 10만원 이자 주고 현금 나가고 10만원 이자 주고 현금 나가고 요 회계 처리는 간단하고 쉽다. 그지? 그런데 물음 2번부터는 유효 이자율이 좀 필요하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20만원짜리랑 100만원짜리를 80만원짜리를 쪼개서 본 거와 마찬가지인데, 개념 자체를 어떻게 좀 설명하자. 우리의 기본 베이스는 각 시점에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적어줘야겠지. 우리는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요 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라고 적어줘야 되죠. 그 극단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갑자기 사채를 상환한다고 해봐. 그러면 여기까지 발생한 이자만큼만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채 현재 가치는 여기 기준으로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공시해 주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내가 지금 X1년 초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거는 X1년 초 시점의 현재 가치고, X1년 말 시점에 기재하는 건 X1년 말 시점 현재 가치여야 된다는 거지. 그 차이만큼 이자 비용도 인식해주고, 사채를 직접 늘려주고 줄이기보다는 이런 발행차금이라는 가감, 얘는 가산계정, 아까 걔는 차감계정, 할인 발행은 차감계정, 할증 발행은 가산계정을 통해서 조절을 좀 해주자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물음 2번 받고 물음 3번 볼 건데, 물음 3번은 12만원씩 주는 현금 흐름의 시장 이자율 여전히 10%인 경우였다. 그럼 얘를 현재 가치부터 우선 구해야겠지.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건 뭐예요? 얘 먼저 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 분계라는 놈을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뭘 구하는 거야? 재무상태표상 금액을 먼저 구하자는 거잖아. 그래놓고 여기로 넘어가는 놈의 차이를 이자 비용으로 구하는 게 적당한 거지. 이해되겠죠? 자, 그럼 얘도 일단 뭐부터 구한다? 현재 가치부터 구한다. 12만원, 12만원, 12만원 할증 발행되니까 현재도 시장 이자율 10%보다 더 많이 주니까 좀 더 많이 빌릴 수 있겠다. 그죠? 얘 어떻게 구한다고? 계산기로도 구할 수 있고 현재 가치 계수로도 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 넘어가서 물음 3, 액면 이자율이 12%일 경우 각 일자별 회계 처리할 때 현재 가치를 구해보면 100만원 곱하기 정상연금 현가 계수입니까? 단일 금액입니까? 단일 금액이지. 3년 후 곱하기 0.75131 해서 n 플러스 집어넣고 12만원씩 주는 정상연금 현가 계수 10%의 3기간이니까 곱하기 2.48685 해서 n 플러스 집어넣으면 1049726이 여기에 현재 가치로 와야겠지. 그치? 0.75131, 0.75131 곱하기 100만원, 12만원 곱하기 2.48685 하면 49, 1049,732, 1049,732, 1049, 아까 금방 숫자를 좀 잘못 말했나 보네. 1049,732가 된다. 이거 어떻게 구한 거라고? 100만원 곱하기 0.75131인데 얘는 3기간 10%의 현가 개수인 거고, 더하기 12만원 곱하기 2.48685인데 얘는 3기간 10%의 연금 현가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구한다? 1049,732부터 구한다. 그러고 나면 얘 이자율 몇 퍼센트라고? 10%라고. 일단 1049,732만큼 돈을 빌릴 수 있다. 우리는 사채는 여전히 100만원이다. 왜? 액면 금액을 기재해 주자.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49732만큼 더 줘야 됩니다 라고 적는 거지. 이 49732의 현재 가치는 또 뭘로 쪼갤 수 있겠어?
쟤들 2만 원, 2만 원, 2만 원을 쪼개면 얼마겠어요? 4973이겠지. 자, 잘 봐. 잘 봐. 2만 원 곱하기 2.48685 하면 얼마야? 49737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얘 두 개로 쪼갤 수 있겠지. 2만 원, 2만 원, 2만 원 주는 정상연금의 현가 계수와 10만 원, 10만 원, 아이고 콤마를 잘못 찍었네. 10만 원, 여기에 100만 원 주는 이 100만 원짜리 사채와 2만 원 3번 주는 사채를 나누어 적을 수도 있는 거겠지. 하지만 금액을 같이 적자라는 거죠. 왜? 하나의 사채니까. 그럼 우리가 얼마 빌렸다고? 105만 원 빌렸다고. 여기에 어떻게 적혀요? 49732. 아까는 49732를 빼는 거였는데 이번엔 49732를 더해 주는 거네. 당연하겠지. 우리 지금 페이지 258페이지랑 259페이지 보고 있죠. 왼쪽에 49732, 오른쪽에 49732 숫자 동일하다. 단지 뭐가? 이거 단수 차이다. 이거 단수 차이다. 이거 자 구해봅시다. 그러면 왜 단수 차이야? 어차피 2만 원 3개의 정상연금을 더해준 거랑 2만 원 3개의 정상연금을 빼준 게 물음이고 2만 원 3개의 정상연금을 더해준 게 물음 3일 거 아니야. 그치?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0만 원에 2만 원, 2만 원, 2만 원을 더해준 게 얘일 거고 앞에는 2만 원, 2만 원, 2만 원을 빼준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금액을 어떻게든 잘 쪼개든 합치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화폐의 가치는 다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5만 원 빌렸으니까 105만 원에 10%인 이자 비용 얼마? 1049732 곱하기 10%인 10만 5천 원이 104,973이 이자 비용이다. 자, 현금 고정돼 있다. 시장 이자율이 얼마든. 근데 10만 5천 원의 이자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돈을 좀 더 주지. 원래 10만 5천 왜 계속 10만 5천이 미안합니다. 105만 원에 10%인 10만 5천 원만큼 이자를 주면 되는데 우리가 12만 원 주니까 한 15,000원 정도는 부채를 더 많이 갚은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만 원 갖고 있었고 얘를 1년 뒤에 11만 원 그리고 1년 뒤에 12만 1천 원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아까 5천 원을 빼는 게 아니라 2만 원을 뺐다고 생각해봐. 이자보다 더 많이 빼면 통장에는 9만 원이 남겠지. 그치? 원래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돈을 빼버린 거야. 그럼 9만 원에서 올라가야겠지. 9만 9천 원 이렇게 되겠지. 결국 돈 뺀 거 계산해 주는 거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통장을 생각해봐. 내가 10만 원 넣어놨는데 이자율 10%래. 내년에 11만 원이겠지. 가만히 내두면 그 다음 해에 12만 1천 원일 건데 2만 원을 빼면 9만 원이 될 거고 5천 원을 빼면 10만 5천 원에서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차입금도 똑같다는 거지. 내가 돈을 빌려도. 자, 그러면 12만 원 빼기 10만 4,973원 빼면 15027. 자, 그러면 부채를 더 상환했다. 얼마만큼? 15,000원만큼. 그럼 부채가 감소하지. 얼마만큼? 15,000원만큼. 1049732 하면 1034 705가 되는 거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1034 705가 되겠지. 그럼 여기가 34 705겠네. 똑같은 거지. 49732에서 15027을 차감시킨 거지. 그럼 똑같이 여기서 이것도 어떻게 구하는 거겠어? 10%인데요. 12만 원은 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또 구해보자 라고 하면 1034,705의 10%인 103,471원이 이자인데 12만 원만큼 줬으니까 이자가 더 작네. 준 돈보다. 그러면 16529만큼 부채를 더 상환한 개념이지. 그치? 부채가 줄어들었잖아. 그럼 16529만큼 부채가 줄어드니까
1034 70에서 1659만큼 줄어들면 1018 176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100만 원이겠지. 자, 1018 176 1018 176일 거고 여기가 18 176일 거다. 그렇지? 그럼 여기가 18 176 더하기 12만 원 아니라 빼기 12만 원 이렇게 돼야겠지. 여기가 18 176이 될 거고 12만 원 빼기 101 824 이렇게 되겠네. 101 824라는 금액은 1018 176 곱하기 10%인데 단수 차이로 좀 원단위가 차이가 난다라고 했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빵 이렇게 되는 거지. 상환 직전에 빵 돼가지고 여기에서 100만 원 상환하는 거지. 남은 부채를. 이해되겠죠? 자, 요거를 여러분이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를 어떻게 또 구할 수 있는가를 좀 볼 건데, 자, 일단 페이지 261페이지부터 좀 보도록 하죠. 261페이지를 좀 봅시다. 261페이지. 여러분 261페이지를 좀 보면 우리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으면 원래 내년에 110만 원이라는 거지. 근데 거기서 이자 10만 원을 차감하고 나니까 또 100만 원이고 그 이자를 내년에도 10% 받으면 또 10만 원 줘서 원래는 110만 원이 또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10만 원을 또 뺐다는 거지. 예금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반대로 차입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100만 원을 빌렸어. 그래서 원래는 가만히 있다가 3년 뒤에 주는 거라면 110만 원, 121만 원, 133만 1,000원으로 줘야 되는데 내년에 원래 110만 원 줘야 될 돈 중에 10만 원 미리 준 거지 이자로. 그러니까 100만 원 또 남는 거잖아. 이자의 개념이 그런 거잖아. 복리라며. 그러니까 또 있으면 11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10만 원 줘버리니까 100만 원이 된 거지. 요렇게. 그러니까 이자를 포함한 X 1년 말 현재 가치는 110만 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 지급 전이라고 치자. X 1년 말 이자 지급 직전일 12월 30일 있을 거고 이자 지급 직후일 12월 30일이 있겠지. 부채가 다르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 이자 비용만큼 10만 원 해서 원래는 부채가 늘어나지. 늘어나는 부채를 내가 이 늘어나는 부채를 갖다가 이렇게 지급함으로써 부채가 차감된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 실질적으로 이걸 이렇게 적는 거잖아. 그지? 알겠죠? 근데 얘네부터는 밑에 애들부터가 좀 다르다는 거지. 950258이라는 95만 원에서 우리가 원래 이자 10%가 발생했는데 8만 원만 줬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회계 처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9만 5천 원이 발생했대. 근데 그만큼 뭐가 늘어나? 부채가 늘어나지. 당연히 그만큼 더 줘야 되지, 돈을. 그런데 부채 중에서 얼마만큼만 지급한다고? 8만 원만큼만 현금을 지급했다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채가 총 얼마가 늘어나? 15026만큼 늘어나는 거지. 여기서 15026이 늘어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가치를 먼저 구하고 나서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더 많이 줘버렸지. 여기는 이자 비용이 보자. 104973. 그러니까 이자나 현금이나 똑같다 했죠. 이자만큼 우리가 돈을 더 줘야 되는데 104973만큼 더 줘야 되는데 현금을 얼마 준 거야? 줘야 될 이자보다 더 많이 줘버리니까 부채가 더 많이 깎인다는 거지. 더 많이 상환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놔둔 거랑 상환하면서 준 거랑 다르다는 거지. 알겠죠?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이 현재 가치를 전부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요걸 구하는 다른 방법이 하나 또 있는데, 우리 현재 가치라는 건 뒤에서 땡기는 거라며. 다음 페이지 역산이라고 좀 봅시다. 이게 좀 파워풀한 계산기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계산기 하나 들고 딱 들고 보자고. 페이지 262페이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눕시다. 페이지 262페이지 보면서 물음 1번에 결국은 우리가 x 3년 말에 얼마 줘야 돼? 110만 원 줘야 되지. 우리 현금만 생각하는 거야 지금부터. 10%와 현금만. 그럼 110만 원을 x 2년 말 기준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x 2년 말 기준으로는 110만 원을 지급해야 되니까 110만 원 나누기 1.1이지. 그러면 내년에 110만 원은 지금의 100만 원이지. 맞네. 그럼 여기에 오늘 지급한 10만 원을 더하면 원래 내 부채는 110만 원이었지. 그걸 또 과거로 돌리는 거지. 그 전년도에 또 100만 원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방향만 다른 거지. 지금 아까 위에 문제에서는 이렇게 갔고 지금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여러분, 자, 이 앞에 문제에서는 계산기로 두드릴 때 어떻게 두드려? 물음 2 기준으로 두드려 볼까? 950258 곱하기 1.1 빼기 8만 원 곱하기 1.1 빼기 8만 원 곱하기 1.1 빼기 8만 원이지. 이게 뭐야? 정방향으로 가는 건데, 이걸 근데 정방향이라고 할 수 있나?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역산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역산도. 자, 이 뒤에서도 올 수 있다는 거지. 원래 108만 원 줘야 돼. 그러니까 100만 원 더하기 8만 원 나누기 1.1 더하기 8만 원 나누기 1.1 더하기 8만 원 나누기 1.1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구하면 현재 가치 계수 전혀 필요 없겠지. 위에 건 어떻게 구했지? 현재 가치 계수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가치를 먼저 구하고 요렇게 갔지. 근데 요렇게 가면 현재 가치 계수 필요 없이 계산기로 구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현재 가치 계수는 편하라고 이용하는 거지 꼭 이용 안 해도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도 충분하다. 사실 저는 이 방법 굉장히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한 페이지 앞으로 와서 우리가 삼각표라는 걸 조금 봅시다. 이게 이제 삼각표로 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음 1이었다고 하면 처음에 원래 장부 금액이 얼마였어? 100만 원이었지. 100만 원에서 유효 이자는 뭐야? 내가 부담하는 이자. 액면 이자는 현금 흐름이지. 그냥 현금 흐름일 뿐이야. 유효 이자 얼마야? 10만 원이지. 액면 이자 10만 원. 삼각 이자 없고 여기가 장부 금액 그대로. 얘는 쭉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럼 물음 2부터 좀 보면 장부 금액이 얼마라고? 90258이라고. 그러면 얘에 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시장 이자율이 10%니까 9506만큼 이자가 발생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급하는 이자가 얼마라고? 8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부채가 얼마 더 증가해야 된다고? 15016만큼 증가해야 된다고. 근데 쌤, 증가인데 왜 삼각이라고 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삼각이자라고 해요. 부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부채 차감 계정을 생각한다고 해서 삼각이자예요. 그러니까 얘만큼은 부채가 증가해서 965284가 되는 거지. 삼각이자의 의미는 뭐야? 더 준 부채 혹은 덜 준 부채만큼 부채를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금액을 말하는 게 되겠지. 96만 5천 원의 빚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10%를 이자를 부담했지. 근데 실질적으로 낸 돈은 8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더 부채 증가하지. 왜요? 아니 96만 원을 빚졌으면 9만 6천 원은 내야 된다니까. 근데 8만 원만 냈다니까. 그럼 9만 6천 원 더 내야지. 그 개념이다.
그러면 여기가 금액이 얼마? 981812. 981812. 그럼 여기서도 10%인데 우리 이렇게 이게 마지막 해가 이게 좀 애매하다는 거지. 여기 그냥 이 100만 원 마지막 해는 무조건 100만 원이고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 얘를 이 차이로 좀 적자. 왜? 단수 차이가 좀 난다. 단수 차이가 좀 난다. 981812. 그러니까 여기가 18188이 될 거고 여기 여전히 8만 원일 거고 여전히 여기가 98188이 되겠지. 자, 여기가 24만 원이 되겠죠. 여러분, 이 유효이자의 총 이자액은 맨 앞에서 했다. 유효이자의 합계는 뭘까? 받은 돈과 준 돈의 차이겠지. 다시 미래 지급할 현금 흐름과 미래 지급할 현금 흐름 얼마예요? 액면 금액 100만 원과 24만 원이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금액 95만 원이지. 124만 원 빼기 950258 하면 여기가 얼마야? 289 742. 이게 뭐다? 우리가 총 부담한 이자다. 그치? 그렇겠죠? 생각 이자는 여기 차이다. 289 742 24만 원. 742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원래 28만 9,742원만큼 우리가 이자가 발생하고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3년 동안 24만 원밖에 안 냈거든. 그러면 49,742원만큼 부채 더 상환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95만 원에 빌려서 100만 원 갚는 거잖아. 그치? 이 돈 빌려가지고 이 돈 갚는 거지. 이만큼 더 갚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건 역산법으로 해볼까? 자, 장부 금액이 얼마였다고? 100만 원. 그리고 액면이자 얼마라고? 12만 원. 112만 원에 여기도 나누기 얼마? 1.1이지.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11018 182. 이거 지금 여기 책 숫자랑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역산으로 가면 현재 가치 계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단수 차이가 난다. 그냥 해보자는 거지. 책 보면서 위에 거랑 같이는 해보시고 지금은 역산법으로 여기 채워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또 얼마야? 12만 원이지. 그럼 계산기에 101812 들어가 있을 테니까 더하기 2만 원 해서 나누기 1.1 하면 또 얼마야? 자, 1018182 더하기 12만 원 나누기 1.1 하면 얼마? 1034711 34711 더하기 12만 원 나누기 1.1 하면 1049 737 숫자가 조금 다르죠.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유효이자는 어떻게 구해? 여기에서 10% 1049 737 곱하기 10% 하면 104 974 여기가 15 016 원래 우리 104,974원의 이자를 내야 돼. 왜? 149,737원만큼 돈을 빌렸기 때문에 10%만큼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를 12만 원 줬거든. 그러면 15,000원만큼 더 줬어. 미리 상환해버렸어. 그러니까 부채가 줄어들지. 여기에서 말하는 상각이자는 사채 할 증발행 차금을 사채 할 증발행 차금을 상각한다는 의미라는 거죠. 상각이자라는 의미는 부채를 상각한다는 게 아니라 차감 계정을 혹은 가산 계정을 상각한다는 의미다. 똑같이 1034711 곱하기 0.1 하면 103471 빼기 12만 원 하면 여기가 16529가 되겠고 그러면 요게 또 부채를 줄이지. 원래 10만 3천 원만큼만 부담해도 되는 걸 12만 원 부담했으니까 부채 16,500원 더 갚은 거고 134,711원에서 16,529원을 깎아내리니까 118,182원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상각이자는 거꾸로 구하는 게 더 좋지만 여기는 계산기로 구했으니까 완벽하게 동일할 겁니다.
1원 단위 빼고는 1018 1018 곱하기 0.1% 하면 여기가 101,818이 될 거고, 그지? 여기와 12만 원 차이는 18,182가 되겠지. 얘는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지. 유효이자 다 합해서 얼마라고? 유효이자는 다 합해서 무조건 우리가 전부 부담한 현금 흐름, 우리 얼마 부담했어? 136만 원 줄 현금 흐름에서 받은 현금 흐름 1049732, 얘 차이가 뭐라고? 얘 차이가 우리가 낸 이자라는 거지. 그럼 136만 원 빼기 1049732 하면 여기가 얼마라고? 31만 268원이 우리가 부담한 부자라는, 우리가 부담한 이자라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숫자가 다르다, 그지? 이 숫자가 지금 우리 이 숫자 안 썼지? 현재 가치 이 숫자 안 썼다 했다, 그지? 교재랑 조금 다른 내용인데 이 숫자랑의 차이겠다, 그지? 그러면 136만 원 빼기 1049737이어야겠네. 그러니까 여기가 263이 되겠지. 지금 책이랑 달라요. 왜요? 이거 안 썼다고. 얘랑 5원 다르잖아. 얘 안 쓰고 이렇게 거꾸로 올라갔다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단수 계속 신경 쓰면 안 돼요. 큰 사람 돼야 돼. 큰 사람. 5원 가지고 그러면 안 돼. 5원 내가 줄게. 자, 이렇게 풀 수 있다. 회계 처리도 다 해봤다, 그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야 돼?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연습 문제가 똑같은 연습 문제가 아니라 조금 달라. 자, 요거는 세무사 시험에 나왔던 연속 상환사채예요.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어쨌든 이런 현금 흐름이 있었잖아. 근데 어차피 미래 지급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구해지는 거였다며. 그럼 얘를 연속 상환사채라는 게 존재한대. 뭐라고 돼 있어? 액면금액이 120만 원, 표시이자율이 5%인데 그러면 120만 원에 5%구나. 6만 원씩 매년 주는구나 해가지고 여기에 6만 원 120만 원 하려고 봤더니 매년 말 이자 지급하는 조건인데 액면도 40만원씩 상환한대. 액면도 같이 상환한대. 오케이. 유효이자율 몇 퍼센트? 6%. 제일 먼저 할 행위가 뭐라고 했죠? 우리 현금 흐름 파악이라고 했지. 그럼 위에 있는 이 사채의 현금 흐름을 파악해 보자. 매년 말 얼마 상환한다고? 액면 금액? 액면 금액 40만 원 상환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40만 원씩 3년 동안 준다는 거지. 근데 이자를 얼마나 준다고? 5%로 준다고. 5%로. 이자라는 개념을 좀 볼 건데 우리 X 1년 말에 이자 얼마 줘야 돼? 120만 원에 5%를 줘야 되지. 그러면 여기가 6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우리 줄 돈이 원금이 120이잖아. 120의 5%인 6만 원을 줘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여기 X 2년 말로 가면 이미 40만 원이라 원금을 상환해 버렸지. 그럼 4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이제 안 줘도 되지. X 2년 말에 액면 이자는 얼마 주는 거야? 액면 이자 이때는 이렇게 주는 거지. 그러면 80만 원에 5%인 얼마입니까? 4만 원만 주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는 얼마만 주면 돼? 40만 원에 대한 이자 2만 원만 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현금 흐름을 먼저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액면 이자라는 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기에 우리 액면 금액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이거에 대한 10%를 이렇게 10만 원 혹은 8%면 8만 원 이렇게 했던 거잖아. 이거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이걸 두 번에 나눠서 준대. 액면 금액을 두 번에 나눠서 준대. 그럼 여기가 8만 원인 건 이해돼. 똑같이 여기도 왜 8만 원 주냐고. 내가 이미 50만 원 갚았는데 원금 갚아버렸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4만 원이 돼야겠지. 8%였다면. 그런 것처럼 연속 상환사채는 액면 금액이 감소하는 만큼 액면 이자도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3년 말 이자는 얼마야?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지. 요 현금 흐름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 요 현금 흐름을 먼저. 요게 제일 먼저다. 그럼 물음을 볼까? 물음 뭐 봤어요? X 1년 말 사채 장부 금액을 먼저 물어봤고 회계 처리와 부분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래. 오케이. 자, 보자. 우리 배웠던 방법이 3개가 있다. 유효이자율법으로 각 시점에 가치를 구하는 방법과 역산으로 구하는 방법과 삼각표로 구하는 방법. 이걸 다 해보자. 다 해봐야 돼. 항상 모든 방법으로 접근해봐야 돼. 하나만 반복하는 건 암기고 내가 생각을 안 하면서 무언가를 적고 있다면 그건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펜을 쓰고 있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낙서해봤지? 공부하는 거 아니지? 똑같이 생각을 하면서 써야, 집중을 하면서 써야 그게 공부하는 겁니다. 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면 일단 현재 가치부터 구해야 된대. 앞으로 넘어가서 현재 가치 어떻게 구할까? 우리 어떻게 현금 흐름이 된다고? 6만 원, 4만 원, 2만 원, 그리고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이래. 정상연금을 구하는 방법에 2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방법이 뭐였죠? 얘들을 다 땡기는 방법. 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금액을 좀 쪼개보는 거였지. 얘랑 얘네랑 얘네랑. 근데 얘네만 딱 보면 얘네는 알겠어. 정상연금으로 구해도 되겠어. 시장이자율 6%, 유효이자율 6%. 여기서 유효이자율이 6%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채 발행 비용이 없죠. 시장 이자율이나 유효 이자율이나 시장 할인율이나 유효 할인율이나 사채 발행비가 없으면 다 동일한 언어지. 쌤 여기 유효 이자율이라서 사채 현재 가치 이걸로 구하면 안 돼. 사채 발행비가 없잖아. 사채 발행비가 있으면 유효 이자율로 하는 거고 사채 발행비가 없으면 유효 이자율 이꼴 시장 이자율이니까 동일한 말이다. 자 봅시다. 그럼 유효이자율이 6%니까 이 필요 없는 거지. 이거 시험에서 꼭 줍니다. 5%랑 6% 헷갈리라고. 우리 이건 뭐라 그랬어? 표시이자율이 아니라 표시이자 금액이다. 요거 이야기 계속했죠. 실제로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좀 나온다. 그러면 쌤 근데 이럴 때는 쪼개서 풀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간편하다.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단일 금액이 있지. 그러면 46만 원을 한 번 할인, 44만 원을 한 번 할인, 42만 원을 한 번 할인해도 되고 40만 원만큼을 정상연금으로 할인한 후에 6만 원, 4만 원, 2만 원을 할인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그쵸? 좀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겠지. 그럼 얘 곱하기 얼마? 내년 금액인 46만 원. 얘 곱하기 얼마? 내후년 금액인 44만 원. 얘 곱하기 얼마? 내후년? 내후후년? 3년 후 금액인 42만 원을 더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된다고? 0.9434 곱하기 6만 원 하고 나서 40만 원은 2.6730 이걸로 해도 된다는 거지. 뭐 0.89, 0.8396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금을 잘 쪼갤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구하면 얼마다? 요거를 구해보면 1178, 196이 나오네. 1178, 196이 나옵니다. 그러면 유효이자율법으로 여기가 얼마라고? 178, 196이라고.
현금 얼마 준다고? 여러분, 무조건 액면금액과 액면이자는 뭐라고? 지급 현금 흐름이라고. 어차피 줄 돈이라고. 이해되겠지? 그러면 그냥 46만 원으로 써도 돼. 여기 44만 원. 이자고 원금이고 동일하다며. 줄 돈이라니까? 어차피 줄 돈이야. 그럼 여기서 몇 프로? 1178196에 6%라고 했다, 그지? 1 곱하기 1.06이지. 원래 여기에 1248888 1248888만큼 줄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 얼마 준다고? 다 합쳐서 46만 원 뱉어 낸다고. 그러면 얼마가 돼? 788888 788888이 되는 거지. 이게 뭐야고? 곱하기 1.06이라는 거지. 똑같겠지. 여기서 788888에서 곱하기 1.06 하면 또 836221 836221가 되는데, 왜? X 1년 말 기준으로 124만 8,880원의 빚이 있었는데 46만 원만큼 줘버렸어. 그러니까 18만 8,888원만큼 빚이 남아 있었거든. 근데 또 6% 이자로 발생하니까 83만 6,221원만큼 X 2년 말에 부채가 남아 있었는데 44만 원만큼 줘버렸어. 그럼 여기서 44만 원만큼 줘버렸어. 하면 39만 6,221원이 되는 거고, 얘는 42만 원이 되겠지. 곱하기 1.6 해보면. 그러니까 딱 안 떨어질 거야. 딱 안 떨어질 건데 단수 차이다. X 1년 초 현재 가치 얼마? 1, 178, 196. 그러면 X 1년 말 현재 가치 얼마라고요? 788, 888. 자, 요걸 어떻게도 구해보자고? 역산도 해보자는 거지. 자, 여기 얼마라고? 42만 원이라며. 오케이, 42만 원을 지급해야 된대. 그럼 42만 원을 1년 전으로 돌아가면 42만 원 나누기 1.06이지. 나누기 1.06 하면 여기가 396, 226, 396, 226 이라는 금액에서 얼마 줘야 돼? 46만 원. 아, 미안. 44만 원. 그치, 현금으로는 파악이 제일 중요하겠지. 그러면 지금 계산기에 396, 226 들어가 있을 테니까 더하기 44만 원 하면 836, 226 이겠네. 여기서 또 뭐 하는 거야? 나누기 1.06 하는 거지. 나누기 1.06 하면 788893. 그치? 여기서 또 얼마를 더해? 46만 원. 위로 올라가야지. 더 해야 되지. 1248893. 여기서 또 나누기 1.06. 1178 201 1178 201. 위에랑 5원 차이 나는데 뭐다? 단수 차이 1분이다. 여러분이 2차 시험을 쳤는데 이렇게 풀었다고 틀렸다고 하면 그 교수가 또라이인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푸셔도 무관하다. 단수 차이 무시하셔도 된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삼각표로 구해볼 건데, 삼각표도 똑같이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고 밑에서부터 올라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역산하는 방법이 있고 앞에 거 구하고 나서 뒤로 가는 방법이 있는 거지. 자, 이 앞에 거 구하는 것마저도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얘도 완전히 정확히 구하려면 1.06 나누기 1 는 3년 해놓고, 그치?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굳이 하려면. 근데 현가계수 이용해도 된다. 삼각표를 좀 그려보면 유효이자는 알겠어. 6%인 거.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된다? 저 위에 있는 178, 196이 되겠지. 178, 196이 될 거고,
액면 이자와 액면 금액은 무조건 픽스돼 있는 금액이니까 얘 먼저 그냥 적어버리면 되겠다. 그지? 액면 이자 얼마라고? 액면 이자 6만 원, 4만 원, 2만 원.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고, 상환액도 얼마라고? 40만 원씩, 40만 원씩, 40만 원씩 상환한다고. 그러면 1178196에서 1178196에서 원래 이자는 얼마 발생하는데 7만 692원이 발생해. 7만 692원이 발생하는데 이자 7만 692원만 내면 부채는 그대로 1178196일 거야. 내가 117만 8,196원을 빌렸거든. 그래서 6%의 이자를 내면 부채가 변경되지 않는데 6%의 이자를 낸 게 아니라 46만 원을 내버렸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46만 원을 뺀 389, 308만큼 부채가 어떻게 돼? 변동되겠지. 근데 이렇게 안 적어. 부채가 줄어드는 거는 이렇게 안 적고 우리 상각이자라 함은 유효이자와 액면이자 차이만 적어줍니다. 왜? 이것도 찢어보면 부채와 이자로 그려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40, 40, 40이 있는 거고 액면이 있는 거고 이게 있는 거고 6만 원, 4만 원, 2만 원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상각 이자는 뭘 뜻하는 거야? 뭘 뜻하는 거야? 사채 할인 혹은 할증 발행의 감소를 말하는 거고 얘는 액면 금액의 감소를 말하는 거다. 회계 처리해 볼까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회계 처리할 거야. 그럼 얼마 돼? 40만 원과 1692원 다 해줘야겠지. 1178196 해서 40만 원 빼주고 그리고 또 7만 원 이자 중에 6만 원만 냈으니까 얘는 뭐야? 더 해줘야 되겠지. 10692가 되겠지. 788 888 봐봐. 내가 117만 8,196원이 있었는데 7만 원 이자 부담해야 되는데 6만 원 이자 부담했대. 들랬네. 만 원만큼 부채 올라가야겠지. 1278196 더하기 만 원. 근데 40만 원 상환했대. 40만 원 깎아줘야겠지. 788 888. 그럼 여기서 곱하기 0.6 하면 얼마 났고? 원래 47,333원만큼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자 4만 원밖에 안 냈대. 그러면 부채를 7,333원만큼 더 해줘야 되네. 그럼 78888 더하기 7333 하면 79622 하나만큼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데 40만 원을 상환해버렸대. 빼기 40만 원. 그럼 39622 하나. 그럼 39622 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는 40만 원과의 차이인 3779 하고 여기가 얼마가 된다? 그러면 23779. 왜 쌤 이렇게 하는데요? 얘 자체가 현가계수로 구한 거면 단수가 안 맞다라고 이야기했다. 그지? 자, 그럼 원래 120만 원에 이었는데 120만 원짜리의 액면짜리를 1178196으로 했으니까 얘 차이가 얼마야? 120만 원과의 차이. 이게 할인 발행 차금이 되겠지. 21804가 되겠지. 그리고 이 유효 이자는 뭐랑 뭐 사이가 돼? 이 상각 이자는 액면 금액과 내가 실제 빌린 발행 금액의 차이가 되는 거고 유효 이자는 뭐가 되는 거야? 총 지급 현금 흐름이니까 얘가 얼마 돼? 총 얼마지? 12만 원? 132만 원이지. 총 지급 현금 흐름의 차이는 얘가 된다는 거지. 그럼 132만 원 빼기 1178196 하면 141 804 여기가 12만 원 여기가 12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쵸? 삼각표에 대한 이해와 유효이자율법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어야겠지. 조금 진도를 좀 더 나간 거지. 연속 상환 사채는 일반 사채보다 액면 금액 상환을 더 해준 거다. 그치? 결국 답은 뭐야? 현금 흐름이다. 그러니까
우리 복리는 뭐랑 똑같다고요? 이자와 액면 금액이 완벽하게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자라고 부채가 아닌 게 아니고요. 액면이라고 부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정 헷갈리시면 다 부채라고 적어버려! 알겠죠? 자, 여기서 해봅시다. 우리 뭘 적어볼까? 여러분, 답은 여러분한테 있으니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어렵다면 어떻게 좀 회계 처리로 공부를 먼저 해볼까를 적어볼게. 요거 뭐 리갈 패드 같은데 필기 좀 해놓고 요렇게도 그러니까 공부할 땐 요렇게 해도 된다. 시험지에 답 접을 때 말고 공부할 땐 요렇게 해도 된다를 좀 적어볼게요. 현금 얼마? 1, 178, 196 하고 순사채. 그러니까 사채를 총액으로 적지 말고 순액으로 적자. 1, 178, 196 이렇게 적어버리는 거야. 원래 할인 발행 차금이니 할증 발행 차금이니 다 적어야 되거든. 이렇게도 적어보자고. 그리고 그럼 이자 비용이 얼마라고? 이자 비용이 앞에 7069인데 우리가 주는 현금 얼마라고? 46만 원이라고. 정 사채로 적기 부담스러우시면 부채로 적어. 알겠지? 그러니까 연습은 이렇게 해보시라고. 그리고 2회독 할 땐 할인, 할증 둘 다 쓰면 되겠지. 그럼 46만 원 지급하니까 부채가 46만 원 빼기 70692. 부채가 얼마가 감소한다고? 실질적으로 389308. 사채라고 적을게.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겠지? 아니 봐봐. 현금을 다 더하든 지금 265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현금 오른쪽에 두 개 더하면 얼마야? 46만 원이지. 왼쪽 사채 40만 원과 오른쪽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순액으로 하면 얼마야? 389308이지. 지금 요 회계 처리 어디 리갈 패드 한번 적어 보세요. 좀 편한 회계 처리다. 이자 비용 얼마라고? 47333. 현금 얼마 준다고? 44만 원. 그러면 44만 원 47333. 부채 얼마? 392667. 그럼 X 3년 말에는 현금 얼마 줘? 42만 원. 이자 얼마 줘? 23779네. 23779. 42만 원 빼기 23779 하면 얘가 396 221 사채. 이렇게 해도 된다. 물론 정답을 적을 때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그러나 재무상태표 효과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회계 처리를 해놓고 요거랑 싹 곰곰이 비교해 보는 거지. 책에 지금 뭐라고 돼 있어? 265페이지 맨 위 상단에 사채 120만 원 빼기 21804라고 돼 있지. 그죠? 그럼 얘는 1178 196이고 결국 1178 196이 788 888이 되기까지 얼마 감소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389 308만큼 감소하는 거잖아. 근데 이 과정이 회계 처리로 어떻게 돼 있는 거야? 120만 원 빼기 40만 원. 그치? 그리고 사할차가 삼각되는 게 얼마? 10692. 10692. 요게 분계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사채가 40만 원이 왼쪽에 오고 사할차가 오른쪽에 오는 거잖아. 요게 389 308 해서 지금 이 금액이 나오는 거지. 120만 원 빼기 40만 원이니까 80만 원. 21804 빼기 10692니까 11112.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겠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우리 이제 사체 조기 상환에 대해서 한번 조금 볼 건데요. 우리가 사체를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어? 발행하고 제 날짜에 상환했어. 근데 빨리 상환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빨리 상환하는 경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조금만 보기 전에 우리 이거부터 좀 보자. 앞에 유형자산 보호론 가볼까? 페이지 223페이지. 이제 보론을 이해할 수 있다. 223페이지. 보론 할부구입이라고 돼 있네. 그치. 책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보론 할부구입 223페이지. 차량 운반구를 120만 원에 취득했다. 대금은 40만 원씩 3회에 걸쳐서 분할 상환하고 유효 이자율이 10%고 정상연금 현가 계수가 2.4868호다. 어떤 현금 흐름이라고? 어떤 현금 흐름?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 주는 현금 흐름이라는 거지. 항상 뭐부터 판단해라? 미래 지급 현금 흐름액부터 판단을 하자. 그치? 아이고. 요렇게 주는 현금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현금 흐름의 정상연금 흐름으로 보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바로 요거 3개 땡겨서 2.4868호로 바로 구할 수 있지. 그럼 40만 원 곱하기 2.4868호면 994740 994740만큼이 뭐다? 현재 가치다. present value, 현재 가치의 약자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해야 돼? 밑에 223페이지 현재 가치 994740에 곱하기 몇 프로? 10%의 시장 이자율이니까 994740 곱하기 1.1이겠지. 원래 10, 94, 214만큼의 부채를 부담해야 되는데 40만 원을 미리 상환하면 얼마가 됩니까? 1094, 214 빼기 40만 원 하면 694, 214가 되는 거지. 여기서 또 뭐 하는 거야? 곱하기 1.1, 763, 635에서 또 40만 원 빼고 이런 식으로 되겠지. 얘가 40만 원이 되겠지. 그리고 얘가 빵 이렇게 돼서 다 상환하고 끝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도 되고 상환했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적어도 되겠지. 이렇게 적겠지. 자, 그러면 유효 이자와 현금 흐름 밑에 삼각표로 봅시다. 장부 금액이 얼마다? 994740이다. 유효 이자 얼마다? 99474. 현금 흐름 얼마? 마이너스 40만 원. 그래서 X1년 말 현재 장기 미지급금이 얼마? 694,214가 된다는 것이. 자, 224페이지 회계 처리 봅시다. 20X1년 1월 1일 취득일에 어떻게 된다고? 차량 운반구 994740이고 오른쪽에 대변에 내 부채 994740을 이렇게 적어주는 게 아니라 120만 원 중에 205260만큼은 뭘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적어준다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부분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된다? 차량 운반구는 994740이 되는 거고 대변에 어떻게 돼? 장기 미지급금 120만 원에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205260으로 차감해서 보여준다. 똑같이 20X1년 12월 31일이 되면 두 가지 회계 처리를 해야겠네. 얘가 차량 운반구였으니까 감가상각을 인식해야겠지. 보니까 보론해 보면 물음 2, 차량 운반구의 내용 연수는 3년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감가상각비는 994740 나누기 3이 될 거고요. 이자 비용은 어떻게 인식해? 이자 비용은
994740 곱하기 10%만큼 이자 비용인데 얘는 뭐가 돼?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을 상각하고 그만큼 깎아 내려간다가 아니라 부채를 증가시키는데 부채 40만 원을 상환하는 거지. 그러니까 X1년 말 기준으로는 부채가 80만 원 빼기 105786이 되는 거지. 120만 원 빼기 105786이 얻다가 120만 원에서 40만 원을 상환하게 되는 거죠. 225페이지로 넘어가면 그 다음 X2년 12월 31일 감가상각과 유효이자도 비슷하게 한다는 거지. 아까 694214의 10%가 이자 비용이 되고 걔만큼 상각만 하는 거지. 왜? 액면 이자가 없다. 자, 이 현금 흐름은 원금만 40만 원씩 지급하는 현금 흐름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액면 이자 없이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이 상각되면서 원금 40만 원을 상환하는 회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여전히 감가상각비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X2년 말 기준으로는 이 장기 미지급금이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유동성 대체라는 회계 처리를 통해서 유동성 장기 미지급금, 즉 유동 부채로 변경되는 거지. 이해되겠죠? 그리고 X3년에는 어떻게 된다? 남은 363635의 부채인 10% 이자 비용을 부담하면서 미지급금 나머지 40만 원을 전부 상환하고 차량 운반고 역시 3년밖에 안 쓰게 되니까 감가상각 다 하고 빵원이 된다. 부분재고 상태표였다. 그죠? 지금 얘는 부분재고 상태표이기 때문에 이익력은 표시 안 한 것 때문에 차대는 좀 다르다. 그죠? 이렇게 할부 구입도 이해할 수 있더라 라는 거죠. 자,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뒤에 남은 조기 상환 부분 보고 사채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조금만 쉬었다 보겠습니다.